자, 오늘도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도 독일에서 열렸죠. 일단 오프닝으로 새로운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이 된 이오 스카이와 리아 리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둘은 자축을 하면서 독일 팬들의 엄청난 환호와 격려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가 나와서 본인들이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베일리와 라이라 발키리아도 나와서 도전 의사를 밝히죠. 이렇게 두 팀이 도전권을 걸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갑자기 가부키 워리어즈가 나오면서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결국엔 챔피언들이 링을 장악하고 이 세거먼트는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으로 저주먼트 데이 아지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지트 안에서 벨러가 2K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리브 모건은 핀 벨러를 질책하죠. 저도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는데 제가 들어봤을 땐 리브 모건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맨날 팀을 위해서 뭐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정작 가져오는 것도 없고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좀 뭐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리브 모건이 얘기를 했고, 록센 페레즈가 그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는 퇴장을 했고, 그렇게 퇴장하는 둘의 모습을 보면서 잘 지켜보라는 얘기를 하죠. 뭔가 각오를 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장면이 넘어갔고, 첫 번째 경기로 제보네마스 대 브라보 아메리카노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보네마스가 이겼어요. 다른 아메리카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니시인 오지 커터로 아주 쉽게 이겨버리죠.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아메리카노스가 제본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제본은 아주 날렵하게 그들을 피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백스테이지로 넘어가고, 포레이먼이 에던 피어스 단장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던 피어스와 만납니다. 그리고 에던 피어스는 포레이먼에게 브론 브레이커가 오늘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포레이먼한테 얘기하죠. 그 다음으로 독일 팬들 앞에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CM 펑크가 등장합니다. CM 펑크는 지난 스맥다운에서 통합 WWE 챔피언을 잃은 코디 로즈를 언급하고, 자신은 팬들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을 거다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춥니다. 그리고 본인은 챔피언으로 레슬매니아까지 갈 것이고, 지난주엔 본인이 브론 브레이커를 꺾었기 때문에 비전도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핀벨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핀벨러는 나와서 본인은 로얄 럼블과 엘리미네이션 챔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펑크가 본인을 도전자 명단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펑크는 언제적 얘기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최근에 벨러를 봤을 때 게임을 하거나 저주먼트 데이 멤버들 따라다니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거밖에 못 봤다 하면서 CM 펑크는 벨러를 조롱하죠. 하지만 자기는 벨러가 인상 깊은 선수라고 생각하면서 팬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바로 챔피언십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또 하지만 벨러는 오늘 말고 다음 주 북아일랜드에서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CM 펑크는 수락합니다. 벨러가 다음 주에 하고 싶은 이유가 본인의 고향이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다음 주 북아일랜드에서 진행하는 로에서 챔피언십을 하고 싶은 거죠. 참고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안에 속해 있는 나라고 아일랜드는 독립국가죠. 아무튼 그렇게 결국 CM 펑크와 핀 벨러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다음 주 북아일랜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 벨러 고향 옆집에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하게 돼서 팬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챔피언 등급까지는 힘들어 보여요. 이게 지난주 드루 맥킨타이어의 챔피언 대관식을 보고 핀 벨러도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류는 메인 악역 중에 한 명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서사가 아주 깊고 길었기 때문에 챔피언 대관식의 설득력도 있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이 핀 벨러는 그동안 저주먼트 데이 애들을 막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태그팀 디비전에서 놀거나 이렇게 활동을 해왔죠. 메인 라인에서 쌓여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WWE 제작진이 벨러한테 챔피언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고향에서 하는 도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음 주 젖잘싸를 하고 고향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벨러는 퇴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도전을 시작으로 저주먼트 데이와 분열을 하고 싱글 레슬러로서 다시 메인 라인에서 활동하기 바랄 뿐입니다. 저주먼트 데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이 세그먼트가 끝나고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경기가 치러집니다. 트리플 스렛으로 바로 오프닝 때 싸웠던 가부키 워리어즈와 베일리, 라이라 발키리아, 리브 모건, 록센 페레즈가 경기를 하죠. 여기서 이긴 팀은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였어요. 뭐 사실 리브 모건이 복귀하고 나서 이 둘을 계속 밀어주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경기의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최근 항상 얘기가 나오는 카이리 세인, 이 경기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본인의 큰 기술 크게 접수해줘야 될 때도 카이리 세인이
세인이었고, 마지막 장면도 리브 모건한테 오블리비언을 맞은 선수가 카이리 세인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카이리 세인이 최근 들어 완벽한 경기를 하지 못한다, 꼭 한 가지 실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별 실수 없이 본인이 큰 활약을 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으로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 대 리브 모건 록센 페레즈의 경기가 확정되었고, 아주 기대되는 매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아 리플리와 리브 모건이 또다시 만나네요. 그러면서 매치 카드가 하나 나오는데, 다음주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출신이자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인 베키 린치와 맥신 듀프리의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맥신 듀프리가 재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키 린치가 아일랜드 출신이라 고향 팬들의 큰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경기 예고가 넘어가고 라켈 로드리게스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어는 마이클 콜이었죠. 마이클 콜은 라켈에게 지난주 위미스 월드 챔피언 스테파니 바케르를 왜 공격했는지 물어보는데, 라켈 로드리게스는 본인이 타이틀 매치를 얻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스테파니 바케르가 나오고 경호원에 의해서 둘을 띄워놓는데, 라켈은 경호원에 의해서 퇴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 바케르는 위미스 월드 챔피언을 들어 올리면서 카메라를 보고 본인의 막 자신감을 내비춥니다. 근데 여기서 라켈이 다시 나와서 스테파니 바케르를 제대로 공격하고 그 위미스 월드 챔피언 벨트로 스테파니 바케르의 발을 또 한 번 내려치죠. 그렇게 스테파니 바케르의 부상은 더 심각해졌고, 둘이 만약에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을 했을 때 진짜 라켈 로드리게스 한번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주면은 라켈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 장면으로 오티스와 토자가 제이 우소한테 너희 우소즈한테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이가 좀 거부를 하다가 오티스의 진심을 보고 결국엔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도 하나 확정이 났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로 브론슨 리드 오스틴 시얼이 더 비전 대 드래곤리 펜타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의한 DQ로 끝이 나요. DQ 장면을 말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가자면, 이 브론슨 리드와 오스틴 시얼이가 서로 좀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더 비전 안에서. 근데 점점 이 태그팀으로서 호흡이 맞아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둘의 태그팀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둘은 결국엔 친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드래곤리와 펜타는 우소즈가 자주 쓰는 더블 슈퍼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들이 더 잘 쓰지만 저는 굳이 이들도 슈퍼킥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왜냐면 이 슈퍼킥엔 좀 노이로제가 생겨서 더블 슈퍼킥은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DQ 장면을 좀 얘기해보면, 어떻게 하다가 DQ가 됐냐, 뭐 아니나 다를까 브론 브레이커가 난입을 했죠. 난입을 해서 드래곤리한테 스피어를 날리면서 경기가 끝나버렸고, 링에 있던 펜타에게도 스피어를 날렸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막 분노를 주체 못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애덤 피어스가 나와서 브론 브레이커를 말립니다. 그렇게 브론 브레이커를 말리는 사이에 브론슨 리드가 펜타에게 쓰나미를 날리죠. 그 사이 브론 브레이커는 링으로 들어가서 드래곤리한테 또 한 번 스피어를 날리기도 했고요. 그걸 보고 애덤 피어스가 대폭발합니다. 진짜 표정만 봤을 때는 You are fire를 외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브론 브레이커한테 막 화를 내는데, 여기서 브론 브레이커가 애덤 피어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멱살을 막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너 쪽으로 막 밀죠. 근데 이건 좀 심했으니까 이제 포레이먼과 브론슨 리드가 브론 브레이커를 이렇게 막 말렸고, 결국에는 그렇게 백스테이지로 막 서로 싸우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백스테이지 가서까지 애덤 피어스가 브론 브레이커한테 막 화를 냈고, 결국에는 애덤 피어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무기한 출장 정지야 라고 징계를 내려버리죠. 그리고 포레이먼은 애덤 피어스한테 당신은 큰 실수한 거라고 지적하면서, 이거 알고 보면 당신이 먼저 시작했다, 애덤 피어스 너가 먼저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레이먼도 브론 브레이커를 따라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결국 애덤 피어스가 브론 브레이커한테 엄청 맞고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몇 주 동안 못 나오는, 그렇게 단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를 포레이먼이 채워서 이 로우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군터 대 AJ 스타일스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군터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이 경기장이 독일이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팬들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AJ 스타일스가 등장할 때 환호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야유를 보낼 순 없고 약간 애매한 환호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군터가 등장할 때는 당연히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죠.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AJ 스타일스가 군터의 기술을 막 피해가면서 의외로 기선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세가 좀 꺾이긴 하죠. AJ 스타일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군터한테 맞은 데미지가 점점 쌓이면서 군터가 제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압할 때는 찹으로 아니면 크로스라인. 그렇게 경기가 막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서로 싸워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경기 중간에 AJ 스타일스가 기술을 하나 바꾼 걸 봤어요. 원래 쓰던 스프링보드 450도 스플래시 그거를 안 쓰고 이제 스프링보드 롤링 레그 드롭으로 AJ 스타일스가 기술을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450도가 이제 좀 위험하고 보차가 나니까 이제 한 바퀴만 도는 레그 드롭으로 완전히 바꾼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상 위험이 있는 기술들은 좀 자제하는 게 낫죠.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군터가 슬리퍼 홀드를 결국엔 쓰게 되는데 이거를 AJ 스타일스가 벗어나지만 크로스라인을 당하고 파워밤까지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핀을 한번 이겨내요. 그러면서 AJ 스타일스가 본인의 서브미션 기술인 카프 크러셔를 계속해서 씁니다. 군터가 AJ 머리를 링바닥에 세게 내려치면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AJ 스타일스가 또 써요. 카프 크러셔를. 근데 여기서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AJ 스타일스가 군터가 탭을 안 쳤는데 탭을 쳤다고 심판한테 말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로 봤을 때 탭 친 게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심판한테 막 따지다가 심판이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군터가 AJ한테 로블로를 날려요. 그러면서 파워밤으로 끝을 내죠. 그렇게 결국 군터가 이기는 걸로 끝이 나고 다시 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카메라 앵글이 나옵니다. 바로 심판이 안 보이는 그 반대쪽을 보여주는데 이게 보니까 군터가 심판 시야의 반대쪽에 있는 손으로 AJ 몸을 치면서 탭아웃을 쳤어요. 그래서 AJ는 이겼다 얘가 탭아웃 쳤어 하면서 심판한테 막 따지고 든 거죠. 근데 심판은 안 보였는데? 뭔 소리야?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AJ 스타일스가 매우 억울하게 경기를 지게 됐고 군터는 아주 얍삽하게 수를 쓰면서 승리를 가져가죠. 근데 이렇게 이겼는데도 고양 팬들이 많다 보니까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가 AJ 스타일스의 화려한 기술과 군터의 뻔하지만 강한 한방 기술로 채워져서 그런지 꽤 재밌었어요. 솔직히 군터가 맞고 있다가 차반대 쓰고 찹도 쓰고 크로스라인 했다가 또 찹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노잼 경기를 한다라는 평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데 AJ 스타일스의 이 화려한 기술들이 중간중간에 채워지니까 그 한방이 나름 납득이 되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AJ 스타일스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군터가 서브미션 기술을 그렇게 얍삽하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것도 나름 신선했다. 이렇게 서브미션 기술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AJ 스타일스와 군터가 재경기를 하게 될 텐데 그 경기가 AJ 스타일스의 은퇴 경기가 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로우 후토크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로우가 어떠셨나요?